최근 완전체로 복귀한 블랙핑크가 새 앨범 데드라인과 함께 연일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한국의 전통 문화와 결합해서 독보적인 아우라를 뽐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K문화유산을 기반으로 진화하는 K-팝에 대해서 동아방송예술대학 심희철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블랙핑크가 3년 5개월 만에 새 앨범으로 돌아왔는데요. 지금 연일 신기록을 세우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7일 블랙핑크의 새로운 미니 앨범 데드라인이 발표되면서 여러 기록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거든요. 우선 발매 하루 만에 146만 장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이 기록은 자체 기록 갱신뿐만 아니라 K-팝 걸그룹 사상 최고의 기록입니다. 그 밖에도 뭐 전 세계 음원 차트라든지 또 유튜브 뮤직비디오 차트에서 또 새로운 기록들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블랙핑크가 또 한 번 최전성기를 맞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전작의 성과가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대가 큰데 이전 기록을 넘어설 수가 있을까요? 그런 기대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죠. 전작 이제 봄핑크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미 빌보드 앨범 차트,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 양대 차트 동시석권이라 대기록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번 앨범은 초동 판매량에서 그때 기록보다 더 빠른 기록을 지금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사실 그 데뷔 10년 차 가수가 이렇게 전성기를 계속 이어간다는 거 굉장히 좀 힘든 일인데요. 이번 앨범 제목이 데드라인이지 않습니까?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블랙핑크 멤버들은 자신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영역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그런 철학을 이번 앨범에 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사실 트렌드 변화가 너무나 빠른 K-팝 시장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전성기를 이어나가는 비결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3년 5개월이라는 이 공백 기간은 대중 가수에게는 상당히 좀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블랙핑크는 이 기간을 어떻게 잊혀짐의 시간이 아니라 기다림과 설레임의 시간으로 이제 바꿔졌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그룹 활동과 솔로 활동을 이어가면서 전체 브랜드를 키워나가는 투 트랙 전략의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뭐 영화 어벤져스 같은 사례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멤버들이 모여서 전체 어벤져스를 이루고 또 더 강화된 이 개별 캐릭터들이 더 큰 어벤져스를 이루는 것처럼 이번에 활발하게 솔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4명의 이 멤버들이 모여서 더 큰 팀을 이룰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멤버 중에 한 명인 로제가 또 K-팝 가수 최초로 영국 브릿 어워즈에서 수상을 했는데 이런 솔로 활동들이 전체 팀 활동을 견인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브릿 어워즈는 뭐 영국 최고의 권위 시상식이거든요. 사실 좀 아쉽게도 BTS도 이 상을 수상하지 못한 만큼 좀 권위적이고 좀 보수적인 상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로제가 이 상을 이제 수상하게 되면서 그룹 활동에 기폭제가 된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우선 이제 나머지 멤버들을 보면요, K-팝 가수 최초로 아카데미 시상식 무대에 섰던 리사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달 K-팝 걸그룹 개인 브랜드에서 1위에 올랐던 패션 아이콘 또 제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오늘 공개된 넷플릭스 드라마죠. 월간 남친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화제가 됐던 지수까지 이 4명의 빛나는 별이 모여서 만든 팀 프로젝트가 바로 이번 앨범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이번 앨범이 더 주목받는 이유가요. 이 K-헤리티지, 그러니까 우리 전통 문화와 K-팝의 융합, 이것이 더 주목을 받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과의 콜라보가 인상적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K-팝에서 전통 문화를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K-팝 데몬 헌터스 이후에 이런 현상들이 좀 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뭐 BTS의 광화문 복귀 무대도 그렇고요. 이번 블랙핑크와 국립중앙박물관의 콜라보가 굉장히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같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박물관 외벽에 블랙핑크의 상징 색깔 핑크색으로 이렇게 물들었고요.
또 하나는 박물관의 메인 로비 역사의 길이 있는데 거기 앞에 광개토 대왕릉비 앞에서 신곡 청음회도 열렸습니다. 특히 대표 유물 8점을 블랙핑크 멤버의 목소리로 들려주는 오디오 도슨트도 상당히 인기가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행사는 모레 이제 8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한번 방문해 보시면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움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K-팝뿐만 아니라 뭐 K-팝 데몬 헌터스에서도 그랬고요. 예전에 비해서 이 K 콘텐츠가 전통과 현대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고 좀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할 때 이 전통 문화와 이 K-팝 대중문화는 결이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가 지금 느끼는 근엄한 이런 클래식 문화도 사실 당대에는 뭐 거리에서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볼 수 있는 생활 문화 또 대중문화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 지금은 고전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당대 트렌드를 주도하던 가장 핫한 그런 플레이스였고요. 또 사교적인 목적으로 만나는 또 힙한 그런 클럽의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유네스코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이탈리아 오페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거리에서 늘 볼 수 있는 그런 그 당시에는 생활 문화였거든요. 좀 더 넓혀 생각해 보면 뭐 미국의 재즈라든지 또 일본의 가부키 또 우리의 민속 문화도 이런 과정들을 거쳐왔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K-팝의 전통 문화를 탑재하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K-팝이 K-헤리티지의 홍보대사 역할을 하면서 국립중앙박물관의 관람객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젝트가 계속 이제 생기다 보면 이곳이 하나의 K-팝의 성지가 되면서 해외 관람객들이 굉장히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어떤 여러 가지 시설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하나 당대의 핫한 문화 플랫폼 중에 하나죠. 유튜브. 이번에 이 블랙핑크가 전 세계 아티스트 최초로 또 유튜브 구독자 1억 명 돌파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대단한 기록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대단한 기록인데요. 이 K-팝이 듣는 음악에서 이제 보는 음악으로 변화하면서 유튜브가 너무너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팝의 본고장인 뭐 저스틴 비버라든지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이런 대단한 스타들도 아직 이루지 못한 유튜브 구독자 1억 명을 세계 아티스트 최초로 블랙핑크가 이뤘습니다. 이게 생각해 보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이런 국경이 다른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세계 팬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디지털 영토가 마련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우리의 문화 또 K-팝이 세계 주류 문화가 되고 표준 문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K-팝 산업의 한국적인 정체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을 택한 블랙핑크인데요. 앞으로도 이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콘텐츠를 통해서 K-팝이 진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